자, 타원의 방정식 개념을 가야죠. 타원의 방정식 개념을 갑니다. 자, 첫 타원의 정의가 뭐죠? 또한 이 정의가 포물선처럼 중요하죠. 그래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얼마다?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얼마다? 2a. 이러면 되죠. 그래서 타원을 맨 처음에 그릴 때 양쪽의 초점 자리에다가 뭘 찍어? 못을 박아놓고 뭐에 보통 이런 실을 연결하죠. 그래서 이 실을 어떻게 연필로 딱 당기면 탱탱하게 당겨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 탱탱함을 유지하면서 쭉 그리다 보면 뭐가 그려져? 타원이 그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초점에서 어디를 가든 실의 길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a라고 요점의 좌표를 a라고 한다면 연필이 여기 와 있으면 실이 이렇게도 연결됐고 이렇게도 연결되잖아. 근데 이 연결과 이 연결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실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얼마다? 2a다 라고 보통 설명하는 게 가장 간략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제일 좋죠. 그래서 a제곱분의 뭐 xy하고 뭐 마이너스 c, 0 때리고 c, 0 때려가지고 두 초 루트 더하기 루트는 2a 해가지고 그걸 다 풀어내라는 얘기잖아. 그건 필요 없고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뭐가 된다? y제곱은 1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x축에 장축이 놓이는 경우는 a가 b보다 뭐한 경우고? 큰 경우고 y축에 장축이 놓이는 경우는 뭐가 더 큰 경우다? b가 더 뭐한 경우예요? 큰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이 말이야. 식은 얘나 똑같이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보고 큰 쪽이 x축이 크면 x축에 장축이 있구나. b가 크면 y축에 장축이 있구나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본다?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2a인데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반대죠. 장축의 합에서 장축의 제곱에 단축의 제곱을 빼는 게 바로 두 초점에 이르는 초점의 좌표 구하는 식이지. 그지? 네. 타원은 정의는 거리의 합인데 초점은 빼기가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죠. 반대로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2a인데 초점은 뭐가 돼? 더하기 2a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항상 2a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 얘기고 그러면 초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c, 0으로 간다 이런 얘기고 평행이동하면 a제곱분의 x-m의 제곱이고 b제곱분의 y-n의 제곱은 1이 되는데 이럴 때 초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 하겠어? 평행이동 하겠죠? n만큼 그러면 초점이 평행이동 한 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첫 번째 뭐가 준다? 타원에 뭘 준다? 타원에 뭘 줄 때? 점을 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a제곱분의 뭐예요? x1, x b제곱분의 뭐죠? y1, y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원하고 같이 갑시다. 자, 원에서 점을 준다.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죠? x1, x y1, y는 뭐가 된다? r제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점을 주면 어떻게 돼?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1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m입니다. b제곱분의 y1 마이너스 n y 마이너스 n을 하죠.
그래서 문자가 뭐 밖에 없어. 여기 문자하고 여기 문자 밖에 없죠. 앞에 것들은 다 숫자죠. 그래서 XY는 식이 나오죠. 그럼 원도 똑같잖아. 원도 원의 방정식이 이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 PQ라고 할까? A, B를 타원에서 쓰니까. 원도 이랬을 때 점을 주면 어떻게 된다? X1 빼기 P, X 빼기 P. Y1 빼기 Q, Y 빼기 Q. 그래서 는 R제곱 하면 이것도 그 위에 점을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기본 사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줬을 때? 기울기 M을 줬을 때.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됩니까? a제곱 m제곱 더하기 뭐가 돼? b제곱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 있다는 얘기는 타원에서 위로 하나 있으면 반드시 밑으로도 하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기울기 m짜리 똑같은 거.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얼마가 된다? 1 플러스 m제곱이 되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타원의 중심이 0,0, 얘도 원의 중심이 얼마? 0,0일 때고, 이것처럼 x축으로 m만큼 n-라 그럴까? m-n-만큼 옮겨진 타원에서 기울기 m을 줬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서 뭐만 바뀌어? y 대신에 요것만 넣으면 돼요. x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 평행이동 한 만큼만 xy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도 마찬가지예요. y 대신에 y 빼기 q만 넣고 x 대신에 x 빼기 p만 넣으면 된다. 이 말이지. 이러면 기울기 m을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그거죠. 알파, 베타. 타원의 바깥에 점을 주었을 때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2개 그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원도 있어요. 원도 원 밖에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 그을 수 있잖아. 그 접선의 방정식만. 이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 요거 다음 단계까지 해야지 이제 이론 종류가 되는 거죠. 힘듭니다. 점을 설정하기가 한 문자로 설정하기가 힘들어. y는 x제곱이나 y는 x3제곱 이런 것들은 한 문자 알파 하면 알파 제곱하면 되잖아. 근데 이 타원의 방정식은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니까 얘를 x1 이렇게 하는 게 최상이라니까. 그럼 이걸로 접선의 방정식을 이런 걸 쓴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넣어봐야 x1 y1을 모르죠. 그러니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타원 밖에 쌍곡선도 있어요. 밖에 점에서 그럴 때 포물선도 밖에 점에서 긋는 걸 했죠. 그 밖에 점에서 긋는 것들을 잘 챙겨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빠른 게 이걸 쓰는 거죠. 타원이나 쌍곡선이 다 적었습니다. 저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다 접선을 2개 그는데 그 접선이 분명히 기울긴 있어 없어? 있겠지. 접선이니까 기울기를 준 접선의 방정식이 이 접선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 말이야. 이게 이 접선들이라고 생각을 알아버리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뭘 지나? 알파, 베타를 지나요. 그리고 양변에 제곱을 하고 하면 뭐만 문자니 여기서 지금 A, B도 숫자고 알파, 베타도 숫자죠. M만 문자죠. 그래서 M이 2개가 나와요. 이렇게 M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 한 점 하니까 접선의 방정식 하나씩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겠지?
y는 m1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y는 m2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러면 두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하게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계점에서 그럴 때는 뭘 써라? 기울기. 주었을 때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쓰면 타원은 은근히 편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하나 더 해야죠. 자, 방금 전에 뭐로 했냐면 밖의 점에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2개를 그을 수 있다 그랬어요. 2개를 이렇게 방금 전에.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접선을 그은 이 두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m을 주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써먹으면, 그리고 x, y, 알파, 베타를 넣으면 n값이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구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두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하는 거고, 밖의 점에서 두 접선을 그으면 두 접점이 생기냐 안 생기냐? 두 접점이 분명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때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까지는 해야지 이제 개념 정리가 된 거예요. 요건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얘기죠. 알파 베타에서 두 접선을 그으면 접점이 2개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론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자, 1번식은 만약에 x1, y1을 설정했으니까 우리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어? x1, x b제곱분의 뭐야? y1, y는 1 이렇게 쓸 수 있죠? 2번 직선도 x2, y2를 줬으니까 a제곱분의 x2, x b제곱분의 뭐야? y2, y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두 직선이 다 뭘 지나? 두 접선이 공통적으로 지나는 점이 뭐예요? 알파 베타예요,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알파 베타를 놓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놓을 수 있죠. 그죠? 알파 베타가 두 접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두 접선의 식에다가 다 x, y에다가 알파 베타를 놓을 수가 있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하는 이 L이라는 직선은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x1, x2 자리를 뭘로 만들어라? x로 만들면 돼. 또 y1, y2 자리를 뭘로 만들어? y로 만들면 되죠. 이게 바로 L직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고 나면 별거 아니야. 이해되나? 그렇게 구하면 밖의 점에서 그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해결이 된다. 자, 원도 같이 해야죠. 사원할 때. 얘도 마찬가지야.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몇 개를 그을 수 있다? 2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x제곱 y제곱은 r제곱인데 이걸로 뭘 만들어? mx-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접선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어서 d가 0 때리면 나오는데 그게 식이 너무 길어. 그죠? 그래서 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라고 직선을 쓰고 요 중심의 좌표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가 뭐하고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를 쓰죠? 그죠? 그러면 m값이 2개 나온다 안 나온다? 빵빵 노니까. 그래서 여기서 m값을 2개 찾아낸다 안 찾아낸다?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원에서는 이게 더 빠르죠.
판별식 D를 쓰는 것보다는. 원도 있어. 두 접점을 그으면 두 접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당연히 생기죠. 여기도 당연히 생기고. 그때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냐. 이것도 나오죠. 그럼 x1, x, y1, y는 r제곱. x1, y1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x2, x, y2, y는 r제곱. 이게 x2, y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뭘 지나? 알파, 베타를 지나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리고 이 L이라는 직선은 x1, x2, y1, y2를 지나죠? 그러니까 x1, x2 자리를 뭘로? x로. y1, y2 자리를 뭘로? y로 하면 얘가 바로 직선 L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고 나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있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죠. 되겠어요? 그래서 원도 얘기를 같이 정리를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다 이야기한 것 같고 하나씩 하나씩 해볼까? 문제를. 자, 이 페이지에 보면 차원의 접선 방정식 구하라 1,-2 위의 점이니까 x1, y1으로 보고 하면 되는 거죠. 자, 2번 같으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타원에 접하고 직선이 2x 더하기 3 평행은 기울기 얼마를 준 거야? 그럼 2를 준 거죠. 그래서 mx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x축의 양의 방향가 135도니까 탄젠트 135도 90도 더하기 45도로 가자 이 말이지. 그러면 기울기 구해지겠지? 큰 문제 없고. 3번 타원 위의 점과 직선 y는 x 플러스 5 사이 거리에 뭘 구하래? 최소값? 타원의 방정식이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6분의 x제곱 플러스 얼마지? 3분의 y제곱은 얼마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타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정가운데로 딱 그으면 얘는 얼마고? 루트 6이고 얘는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x 플러스 5면 이 위에 이렇게 지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게 뭐죠? y제곱. 그지? 저 위에 있다 이 말이잖아 지금. 타원에 접하고 이 직선에 뭐? 수직인가? 아니지. 타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최소값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 점에서 이르는 거리는 이걸 거고 이 점에서 이르는 거리는 이걸 거고 어느 순간에 제일 짧은 거리가 있겠어 없겠어? 그죠? 그 짧은 거리가 언제다? 그 점에서 뭐 할 때? 그렇죠. 그럼 여기 기울기 얼마짜리야? 1짜리죠 1짜리. x 플러스 5가 1이니까 mx 플러스만 하면 되겠지. 루트 a제곱 m제곱 b제곱 x 더하기 3이네 x 더하기 3. 맞아? 그러면 얘가 얼마고? 마이너스 5고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맞아? 그럼 얘가 얼마야? 뭐가요? 아, 2요. 2. 그럼 얘는 얼마? 루트 2. 이게 몇 도니까? 45도. 왜 y는 x 더하기 5니까? 빨리 구하는 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45도니까 수직이잖아. 그럼 45도, 45도지. 그러니까 1대 1대. 이게 얼마 지금? 2잖아. 그럼 밑변 높이가 루트 2죠? 그래서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의외로 그 직선에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잖아. 그지?
근데 그것보다도 똑같이 평행할 때 저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면 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4번 2,4에서 타원의 그건 뭘 구하래? 접선의 방정 1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4분의 x제곱 16으로 나누니까 3분의 16 y제곱은 얼마다? 1. 근데 2,4에서니까 2,4가 타원 밖의 점이라는 얘기겠지? 그죠? 그럼 2,4가 타원 밖의 점에 있어요. 이렇게 2,4가 여기서 그 뭘 구하라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 줬을 때 쓰는 공식을 쓰자 이 말이지.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은 4고 m제곱 b제곱은 얼마고 3분의 16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기울기가 있다 치고 접하는 기울기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쓰란 얘기지. 여기다 뭘로? 2사를 대입하는 거죠. 2사. 이렇게. 그쵸. 제곱해서 정리하면 n값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봅시다. 그럼 제곱하면 16 빼기 2는 4 16m 더하기 얼마? 4m 제곱은 오른쪽은 뭐가 되지? 4m 제곱 더하기 얼마가 된다? 지워지네? m이 얼마 나와? 3분의 2? 하나밖에 안 나와? 오, 2,4잖아. 왜 그러지? 자,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 2죠. 그럼 2,4면 요쯤에 있을 거예요. 아닌가? 루트 3분의 4지? 그럼 2,3은 저 위에 있겠네. 근데 어느 라인에 있어? 요 라인에 있죠. 요 라인에. 그래서 얘 기울기가 지금 뭐란 얘기야? 3분의 2. 이거는 접선인데 기울기 있어 없어? 이래서 m값이 안 나온 거죠. 타원은 패곡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서 그러면 접선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써서 구하는데 m이 만약에 하나밖에 안 나왔다면 또 다른 게 하나 숨어 있는 거죠. 그건 수직선이나 수평선으로 숨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지.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판별식 D를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D를 쓰려면 시간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도형이 힘든 이유가 계산하는데 시간을 엄청 뺏긴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계산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만들어낸 새로운 방법이니까 이런 모순들은 이제 보완을 해야죠. 포물선의 개념에서 얘기한 것도 내가 얘기한 게 다야. 나도 그밖에 몰라.
타원에서 방금 전에 내가 개념부터 쭉 얘기한 것도 타원에 알고 있는 이론은 그게 나야, 나도. 그것밖에 몰라.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응용 문제. 자꾸 적용시키면서 내가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어쩔 때는 다른 단원의 내용들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지? 그러면서 자꾸 문제에다 내가 필요한 개념이나 공식들을 적용시키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응용력이 느는 거죠. 자, 5번은 1,2에서 타원의 구 접선이 수직일 때 그랬어요. 수직일 때. 그럼 이제 1,2에서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9a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니까 역시 이것도 뭐해? 기울기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쓰자 이 말이지. a제곱, m제곱, b제곱. 근데 얘가 뭘 지나요? 1,2를 지나죠. y에 2 놓고 x에 1 놓으니까 넘어가면 m이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9a제곱이 얼마다? 이것도